61선 매매기법, 즉 큰형님선 매매기법은 제가 최근에 만든 것이라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놓친 변수가 있다면 제보 바랍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단주로 연습하시면서 그 결과를 댓글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서연입니다. 자동차 부품 부문에서 현대모비스에 이어 랭킹파이 2위를 기록한 우수한 기업입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서현그룹은 43년의 긴 역사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영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영체제와 이미지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서현은 11개의 국내외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주요 종속회사들은 자동차용 내외장 부품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인 서현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계열사들은 전문 CEO의 책임 경영체제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주요 계열사로는 자동차 내장 부품 제조사 서현이와 금형 제조사 서현탄메탈, 우레탄 발포, 전문기업 서현 CNF, 차량 시트 제작사 서현인데크 등이 있습니다. 이들 계열사는 국내외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꿈꾸며 기술과 품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현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35.7% 증가한 2,559억 7,567만 원을 기록했으며 매출액은 24% 늘어난 4조 322억 7,781만 원, 순이익은 93.9% 증가한 1,922억 8,467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환유료가 및 생산 물량 증가로 영업이익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서현의 주요 종속회사들은 국내 자동차 내외 장재 부품 시장에서 현대자동차 기아의 중요 협력업체로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법인들을 통해 벤츠, 폭스바겐 등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도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현이와는 전년 대비 27.2% 증가한 1,917억 9,234만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매출액은 25.8% 증가한 3조 5,809억 원, 당기순이익은 139.8% 증가한 1,450억 6,418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상장 이후 보합권을 유지하다가 1차 상승을 했습니다. 1차 하락 이후 2차 상승 중이네요. 2차 상승 과정에 큰 눌림이 한번 나왔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차 상승 과정의 거래량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2차 상승 과정에서 거래량은 미미하게 그지 없습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수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돈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상승 과정에서 손바뀜도 일어나야 하고 매도세를 잡아먹는 매수세가 필수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 그렇게 밝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업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시황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자동차 부품주보다는 반도체 부품주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황의 트렌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그것입니다. 12월 결산 기준 서현의 주당 순자산 가치 PBR은 0.31입니다. 누가 보아도 기업의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로 최근에 시세가 한번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이 이슈가 시장에서 얼마큼의 힘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앞으로 한 번 더 이 이슈가 부각되면 이 종목의 주가 상승에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봉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의 상승 과정만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61선을 터치하거나 살짝 내려왔다가 반등하는 지점들입니다.
저는 이 패턴을 또 기억하기 좋으라고 물수제비 패턴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냇가에서 조약돌로 물수제비 놀이를 하는 것을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약돌이 물 표면을 스치며 부력에 의해 탄력을 받아 튀어오르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제61선 매매기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타점에서 진입하고 다음 타점에서 추가 매수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라. 머리에 각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61선 매매법의 두 번째 핵심 기법은 61선을 밑에서 위로 강하게 뚫어줄 때 매수하라입니다. 제가 여러 차트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기법은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두어야 합니다. 일단 이 차트에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점에서 61선을 한 방에 뚫어주는 장대 양봉. 볼밴도 밑에 붙어 있고 거래량도 확실합니다. 누가 보아도 하락세 끝에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최초 타점은 앞에 나옵니다. 반디 골파기 공중부양입니다. 최초 상승 지점에서 타점을 잡고 기다리면 이 장대 양봉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타점에서 진입하지 못했을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트에서 살펴보았듯 최초 상승이 나오고 나서 바로 치고 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이 61선을 뚫어주는 자리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61선을 뚫어주는 양봉이 상한가 양봉일 때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이 차트에서는 추가 상승이 나오지만 바로 조정을 보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초 타점에서 진입을 못했을 경우에 61선을 뚫어주는 양봉 캔들, 즉 잉어 캔들을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예측샷 개념에서 미리 타점을 잡아야 할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조건 검색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61선을 뚫어주는 양봉이 5% 내지 10% 정도의 양봉이라면 딱 좋기는 합니다. 바로 장대 양봉으로 추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61선을 뚫었다고 바로 다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목의 모멘텀이나 이슈의 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이 자리가 황금 타점 혹은 작은 황금 타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스윙 매매 관점에서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상승 모멘텀이 좋은 종목을 선정해서 빠르게 수익을 창출해내는 기법을 연마 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종목 선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집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시장 주도 섹터의 종목을 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들은 이미 고점까지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어있는 보석들을 찾아내 이렇게 상승 초입을 잡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서연이란 종목도 우수한 기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이 온통 AI와 반도체로 쏠려 있는 상황이라 시장 주목도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지금 순환매 차원에서 시장의 관심이 온통 제약 바이오에 쏠려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언제 시장의 관심을 받을지는 향후 시황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저 PBR주에 대한 정부의 기업 밸류에이션 재평가라는 이슈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강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라. 물수제비 패턴을 이용해 타점을 잡아라. 둘째, 61선을 밑에서 위로 강하게 뚫어주는 잉어 캔들을 찾아라. 대시세의 초입일 확률이 높다. 하지만
잉어 캔들이 상한가 캔들이라면 조정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더욱 좋은 것은 61선을 뚫기 전에 61선 바로 밑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을 때 타점을 잡는 것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최초 상승 이후 주가의 흐름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바로 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조정이 나올 것이냐?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 차트에서는 최초 타점 이후 한 번도 공중 부양선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계속 끌고 가면 됩니다. 혹은 최초 타점에서 진입을 못했다면 61선 바로 밑에서 상승세를 보일 때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1차 상승 이후 1차 하락 끝에 눌림의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눌림에서 최초로 반등하는 자리는 공중 부양선을 이용해 잡을 수 있습니다. 공중 부양선을 밑에서 위로 뚫어주는 캔들에서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61선과 데드라인의 이격이 좁아진 지점입니다. 잉어 캔들도 보입니다. 하지만 예측샷 차원에서 바로 한 타임 전에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후 상황을 보면 바로 치고 가지 못하고 두 번이나 조정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하락 지점에서는 61선까지 깨고 내려옵니다. 하지만 데드라인을 살짝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세력놈들의 신종 사기 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1선의 중요성을 알고 이 61선을 이용해 타점을 잡는 트레이더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피해 주포가 핸들링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61선이 확실하게 깨지면 이 종목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이제 하락세에 접어들었구나 하고 팔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주포는 이걸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종 사기 수법에 당하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61선 매매 기법은 반드시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라가 아닙니다. 61선 근처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라 입니다. 61선 위에서 반등할 수도 있고 61선이 깨지고 나서 반등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앞부분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딱 눈에 들어오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눌림목 매매 기법의 핵심은 눌림에서 정확히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공중 부양은 아니지만 분명히 골파기 지점입니다. 반딧대거지도 보입니다. 까누니 타점도 보입니다. 61선을 뚫어주는 잉어 캔들도 보입니다. 아무리 주포 녀석의 신종사기 수법에 의해 61선을 깨고 캔들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보조지표들은 정확하게 반등의 자리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자리가 보였는데도 타점을 못 잡는다면 우리 불개미 군단의 식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동안 저랑 쭉 같이 공부해 오신 분들은 이런 자리를 찾아내기 위해 제가 밤을 새워가며 연구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제 연구 성과의 최종본이 이 61선 매매법입니다. 이제 이 자리만 찾아다니시면 됩니다. 이후 주가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고점에서 공중 부양선 안쪽으로 들어올 때 잽싸게 매도해야 합니다. 하락 추세에서 최근에 다시 반등이 나왔네요. 하지만 다시 하락 추세를 이어갑니다. 저항 라인에 딱 걸려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고가놀이를 하고 있을 때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저기서 더 치고 갈지 아니면 흘러내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주포의 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혹은 이 종목의 엄청난 호재나 악재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즉,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구간이란 뜻입니다. 저는 차라리 이런 차트를 보면 61선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거기서 반등의 자리를 찾습니다. 힘이 좋은 종목들은 여기서 바로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강력한 매수세를 동반해서 저 매물대 라인 즉 저항 라인을 한 방에 뚫어주는 칼을 봐야 합니다. 딱 봐도 지금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만 먹으면 됩니다. 괜시리 위험 부담을 안고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장대 양봉을 먹을 수 있는 황금 타점만 찾아다니면 됩니다. 이런 타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전장에서 활약하는 최고의 스나이퍼들은 한 방을 노린다고 합니다. 그 한 방을 위해서 기나긴 잠복의 시간을 견디어낸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설픈 자리에 들어가 전전긍긍하면 안 됩니다. 한 방에 끝내야 합니다. 아마 포커를 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밤을 새워 포커를 치다 보면 전문 용어로 턴이 옵니다. 고수들은 자신의 턴이 왔을 때 한 방에 판을 정리해버립니다. 세계적인 포커 대회 우승자들은 모두 이 한방 샷의 대가들입니다. 오늘의 또 다른 교훈입니다. 한방 샷을 노리자.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종목 공부는 각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봉도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렇습니다. 61선이 분명히 하락 추세일 때 잉어 캔들이 나오면 페이크일 가능성일 확률이 크다. 61선이 상승 추세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보합세에서 수면 위로 캔들이 올라와야 확실한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차트에서는 이 부분입니다. 또한 수면 위로 올라와서도 바로 치고 가지 못하고 조정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서는 이 부분이 황금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캔들의 모양을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잉어 캔들이면서 동시에 상승 의지가 강력한 연어 캔들입니다. 이렇게 61선을 뚫을 때 강력하게 뚫어주어야 합니다. 이후 주가의 흐름을 보면 저항 라인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캔들이 공중 부양선 안쪽으로 들어오더니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급반등을 했네요. 오늘 나온 캔들 모양이 중요합니다. 윗꼬리가 달리지 않은 깨끗한 캔들입니다. 상승 의지가 강력한 연어 캔들입니다. 돌파 관점에서는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진입해야 하고 예측샷 관점에서는 바로 진입해야 합니다. 내일 상황을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매집봉들입니다. 혹은 세력들이 물량 테스트한 것입니다. 이거는 곧 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세력들 마음이지만 전조현상이 3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데드라인을 지지선으로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양봉 캔들이 공중 부양선을 밑에서 위로 뚫었습니다. 61선을 뚫기 직전입니다. 예측샷 관점에서는 지금 들어가야 하고 돌파 관점에서는 61선을 뚫은 후에 들어가야 합니다.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1차 상승 과정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초 상승 이후 여기까지 한 번도 공중 부양선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이 마음에 걸립니다. 상승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매물소와 음봉입니다. 저는 상승 과정에서 이런 음봉이 보이면 숨도 안 쉬고 진입합니다. 고점에서 이런 음봉은 저항 라인에서 가로막혀 더 치고 가지 못할 것이라는 신호이지만 상승 과정에 발생한 이런 음봉은 매물 소화 음봉입니다. 그 옆에 출현한 윗꼬리 양봉 역시 매물 소화 양봉입니다. 여기서 매물 소화를 했기에 다음에 갭으로 떠서 날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만에 이 명언을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고수는 음봉을 좋아한다. 제가 이 표현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고수는 음봉을 지배한다. 음봉의 공포감을 이겨내야 고수로 거듭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할 것이 있네요. 이 부분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61선의 지지를 잘 받고 주가가 약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급등을 한 상태라 주가가 더 떨어진 후에 반등을 해야 맞는 자리인데 61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한 번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주가가 밑으로 흐르느냐 아니면 더 상승을 하느냐 결정하는 캔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캔들입니다. 잉어 캔들입니다. 61선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캔들입니다. 이 부분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61선이 깨질 때는 저렇게 깨져야 합니다. 제가 61선은 주가의 다음 향방을 결정하는 대세선이라고 했습니다. 주가의 흐름에 다소 둔감하기는 해도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61선을 추세선으로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늘색 엠벨선을 추세선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61선도 주가의 추세를 가늠할 때 많이 참조합니다. 그래서 추세를 따질 때 하늘색 엠벨선과 61선 두 가지를 타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하늘색 엠벨선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때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61선이 확실하게 깨지면 미련을 갖지 말고 매도하라. 61선을 아슬아슬하게 지켜주고 있다면 더 버텨볼 만하다. 다시 차트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캔들들이 전체적으로 데드라인의 지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지지를 잘 받고 있다는 것은 힘을 응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곧 힘의 분출이 예고된다는 뜻입니다. 61선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반딧대거지와 까누니도 보입니다.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